신경이 지나가는 근처에서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경을 잘 피해서 수술할 수 없는 병원에서는 이 부분을 접근을 할 수가 없죠. 네, 안녕하세요. 이유구강안면외과 김종인 원장입니다. 네, 우리가 광대 수술을 할 때 광대 부위를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앞광대, 그 다음에 45도, 옆광대.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옆광대하고 45도 광대입니다. 그래서 옆광대하고 45도의 광대가 잘 들어가야지 광대 수술의 효과가 잘 날 수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45도 광대를 잘 넣기 위해서는 여기 눈이 끝나는 부분과 광대가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45도인데 45도의 폭을 줄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기 위해서는 요 뼈를 한 번만 자르는 게 아니라 두 번을 잘라줘야 되죠. 뼈는 이제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니까 첫 번째 자른 면하고 두 번째 자른 면이 똑같지가 않으면 이게 딱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똑같이 잘 자르지 못할 바에는 그냥 한 번만 자르는 게 낫다. 그래서 한 번만 잘라서 뭐 회전을 해서 넣거나 이렇게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폭도 줄여서 45도 광대를 확실하게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이 있을 때 특히나 더 그런데, 비대칭이 있으면 이 양쪽 광대의 폭이 좀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경우에 비대칭을 맞추려면 한쪽의 폭은 결국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줄인다는 건 결국 두 번 잘라서 그 중간 부분의 뼈를 빼내는 건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서는 대칭도 만들기 힘들고 그 다음에 45도 광대를 확실히 효과적으로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45도 광대와 옆광대에 이어진 이렇게 아치라고 부르는데, 이 광대뼈의 길이가 수술 후에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광대뼈가 이렇게 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뒤로 넣으려면 머리뼈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머리뼈를 잘 피해서 안쪽으로 넣거나 아니면 실제로 광대 자체의 길이를 잘라서 줄여주지 않으면 뒤로 들어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 병원에서나 다 뒤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만 뒤로 잘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옆광대 이야기인데, 옆광대는 예전에 이제 신희진 원장님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고정이 되게 중요해요. 옆광대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귀 옆부분을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귀 옆을 절개하려면 요 머리카락 안쪽에 귀 앞쪽을 이렇게 절개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눈을 감는다든지 눈썹을 올리거나 아니면 입꼬리를 움직이거나 이런 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근처에서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경을 잘 피해서 수술할 수 없는 병원에서는 이 부분을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접근을 못하면 두피를 절개하거나 입안을 절개해서 뼈를 자를 수는 있어요. 자를 수는 있지만 고정은 할 수 없는 거죠. 이 옆광대 고정이 왜 중요하냐면, 오른쪽 왼쪽 여기 광대가 이렇게 들어간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플레이트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요 플레이트의 깊이가 1mm부터 7mm까지 있어요. 1, 2, 3, 4, 5, 6, 7. 비대칭의 정도를 1mm 간격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3mm를 넣고 싶다, 이쪽은 5mm를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술 전에 계획을 해서 그대로 넣어주게 되고, 또 그 자리에 뼈가 그대로 붙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옆광대 고정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 뼈의 두께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뼈가 조금 얇으면 많이 집어넣는데 약간 제한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대 수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광대를 약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피부가 처지는 걸 좀 예방을 해줄 수가 있죠. 사실은 이 광대뼈에 피부가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위로 조금 올리면서 피부를 같이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광대의 폭을 줄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파란 색깔이 수술 후고 하얀 색깔이 수술 전이에요. 그래서 수술 전보다 여기 폭이 줄어든 걸 좀 볼 수가 있죠. 정리하자면 45도 광대를 효과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폭을 줄이고 뒤로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처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광대를 위로 올려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잘 지켜서 광대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도 없이 효과적인 광대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폭을 줄이면 갭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병원도 있는데 갭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선하고 여기 선하고 원래는 일치했었는데 이게 광대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살짝 올라온 거거든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핀의 각도도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위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게 광대가 좀 위로 올라가서 붙었다는 뜻이고, 뒤에 쪽도 고정돼서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여기 뼈가 생기면 그러면 이 정도의 틈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돼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영향 주지 않고 바깥으로도 이런 틈은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타운에서 광대 수술을 했어요. 광대 수술하고 CT를 찍어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렇게 틈이
많이 생겼으니까. 플레이트, 고정핀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뒤쪽 광대는 고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틈이 생기고 뒤에 광대도 아마 원하는 자리에 붙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했죠. 다시 수술을 해서 그 틈을 최소한으로 없애 주었고요. 물론 양악수술과 V라인 수술도 동시에 함께 진행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광대 수술을 하고 나서 갑자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입이 안 벌어져서 저희 병원에 찾아왔어요. 이게 오른쪽 광대고 이게 왼쪽 광대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좀 모양이 양쪽이 다른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왼쪽을 보시면 옆광대 부분이 이렇게 여기 걸쳐져 있죠. 여기 걸쳐져 있는데 여기에 걸쳐져 있어야 될 광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절 부분을 막기 때문에 관절이 이 안쪽으로 들어간 광대뼈에 걸려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 부분만 고정을 하고 뒤에 부분은 고정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광대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엔 이런 부작용들은 반드시 재수술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는 병원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잘 추천해주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는 수술을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 또 궁금한 점 달아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